안녕하십니까? 이슈스틱의 이슈입니다. 한때 심해 공포증이란 말이 크게 유행했었죠. 깊은 바다 아래 사진을 보다 보면 공포가 밀려온다고요. 공포증이 있든 없든 간에 바다 밑에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있단 걸 알면 소름이 쫙 돋는 건 사실입니다. 갑자기 4,500m 밑에서 화산이 터지기도 하고 정체불명의 생명체가 살고 있기도 하죠.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이상하고 소름 돋는 바다의 이야기 함께 보시죠. 첫째, 세상에서 제일 큰 문어 무리. 대부분의 문어들은 혼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코스타리카 근처에서 문어 100마리가 같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2018년에 발견된 문어떼에 비하면 아주 약과입니다. 무려 1000마리가 한데 모여있는 게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이 문어떼는 캘리포니아 해안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해안생물학자들이 데이비드슨 시마운트라는 해저화산을 연구하기 위해 3.2km 정도 깊이 물에서 연구기기를 작동시켰을 때 우연히 세상에서 제일 큰 문어무리와 맞닥뜨린 겁니다. 이들은 무소옥토퍼스 로버스터스 종이었는데 그중 99%는 화산 틈새로부터 알을 보호하려는 암컷들이었습니다. 역시 모성이 뛰어난 문어답죠. 그런데 데이비드슨 문어무리는 규모 말고도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문어들을 둘러싸고 있는 물이 반짝였는데 왜 그런 건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한 설에 따르면 그게 열기 때문이고 그래서 문어들이 여기 모여 알을 부화시키려는 거라는데 혹시 또 모르죠. 다이아몬드를 품고 있었을지도요. 여기가 활화산은 아니라 열기는 다른 데서 오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 다이아몬드인 걸 숨기기 위해 열기 때문에 반짝거리는 거라고 학자들이 거짓말한 거라면? 네, 이게 바로 음모론의 시작입니다. 둘째, 직사각형 빙하. 생긴 건 사돈의 팔촌까지 누워도 될 것 같이 보이는 이건 매트리스가 아닙니다. 바로 빙하 사진이죠. 2018년 SNS에 나돌고 유명해진 이 빙하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평평한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의 빙하를 처음 발견한 건 아닙니다. 판상빙산이란 이름도 있죠. 이 빙하들은 다른 삼각형 빙하나 마찬가지로 큰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건데요. 빙하층이 너무 길게 늘어져 있다가 끝부분이 부러지면 이런 직사각형 모양이 되는 거랍니다. 보이는 모습은 직사각형 판 하나지만 나머지 90%는 물속에 잠겨 있고요. 나사에 따르면 이 빙하의 경우 남극의 라르센 C 빙하층에서 떨어져 나온 거라고 하네요. 과학적으로는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이 빙하는 특히나 좀 더 특별했는데요. 일단 짧아서 직사각형도 아니고 정사각형에 거의 가까웠고요. 크기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길이만 거의 1.6km는 되는 거대 빙하죠. 이 정도 사이즈면 진짜 여기서 축구해도 되지 않나요? 셋째,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골짜기. 포큐파인 뱅크 골짜기는 아일랜드 대륙층 경계선에 있는 곳인데요. 2018년 드론 탐사로 발견된 결과에 따르면 이 골짜기 근처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자연 소멸한다고 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포큐파인 뱅크는 죽은 플랑크톤을 먹는 산호초로 뒤덮여 있는데요. 수면 근처에 있던 플랑크톤이 살아있을 땐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커졌다가 죽고 나서는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아서 이산화탄소도 같이 가라앉고 있었죠. 그러면 물속의 산호초가 플랑크톤을 먹고 그 탄소를 써서 산호초 크기를 더 늘리고요. 산호가 죽고 나서는 골짜기의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요. 과학자들은 실제로 골짜기 깊은 곳에서 대량의 죽은 산호초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가득했고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걸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런 작용으로는 기후변화를 멈출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너무 실망하진 마세요. 자연이 대기 중에서 온실가스를 정하고 있다는 걸 안 것만으로도 굉장한 성과라고 하니까요. 넷째, 유리정원. 태평양 바다, 괌바로 및 마리아나 화구에 있어서 무려 4,500m 깊이의 화산이 발견되었습니다. 때가 2015년이었는데 발견되자마자 세상에서 가장 깊은 화산으로 우뚝 올라섰죠. 이 화산이 놀라운 건 깊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인생 최악의 악몽에나 등장할 법한 비주얼이기 때문이죠. 보세요. 해저 화산에서 시꺼먼한 용암이 나와 이리저리 엉켜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보고 악몽에서나 나올 법한 유리정원이라고 했는데요. 왜 유리정원이냐? 해저 4.5km나 되는 깊이이다 보니 차가운 물이 용암을 식혀 유리 같은 질감으로 변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얽히고 설킨 유리는 7.3km나 되는 땅을 뒤덮여버렸죠. 보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고 소름 끼치는 광경인데 과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발견이랍니다. 터진 지 몇 달 안 되었기 때문에 이곳과 육지 위 화산의 관계가 어떻다라거나 용암에서 덮인 땅에 언제 다른 생물이 생겨나는지 등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든 싫든 간에 이걸 연구해야 한단 거. 이래서 과학자들 정말 극한 직업이라니까요. 다섯째, 백상아리 카페. 이 상어들은 평소에는 먹이가 많은 캘리포니아 해안선에서 지냅니다. 하지만 12월에는 태평양으로 가서 하와이로 가는 길목 절반쯤에서 멈추죠. 워낙 기이한 일이라 백상아리 카페라고 부르고요. 위성 결과를 분석해보면 이 백상아리 카페는 놀랍게도 먹이가 전혀 없는 곳이랍니다. 그런데도 상어들이 때로 몰려 겨울이랑 봄을 여기서 나죠. 2018년에 과학자들은 여기가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아예 상어들에게 추적 장치를 붙여두었죠. 연구선이 백상아리 카페에 도착했을 땐 물고기, 오징어, 플랑크톤, 그리고 해파리가 가득했습니다. 얘네가 매일 바닷속에서 왔다 갔다 한 건데요. 추적 장치를 보니 상어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450m씩 왔다 갔다 하다가 밤에는 200m 정도밖에 안 되는 깊이에서 돌아다녔죠. 그리고 성별도 관련이 있었는데요. 4월에는 수컷 상어들이 하루에 다이빙을 140번씩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학학자들은 왜 수컷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지 아직 알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백상아리 마음을 그 누가 알겠어요? 여섯째, 일본 아래 폭발 위험. 일본 아래에 고원시대에 해저 화산이 있다는 건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바로 키카이 칼데라인데요. 이거 생각보다 아주 센 놈입니다. 폭발할 때 대규모였던 적도 많았고 3번은 아주 참사였을 정도였죠. 마지막 대규모 폭발은 7000년 전인데 이 폭발은 역사상 최대 규모로 일본 열도를 문자 그대로 박살내버렸거든요. 2018년에 과학자들은 몇 번의 탐사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키카이 칼데라 아래에 엄청난 규모의 용암돔이 있다는 거였죠. 여기에는 32세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마그마가 들어있고요. 분석을 해보니 여기에 들어있는 용암은 지난번 폭발 때 나온 용암과 화학적으로 구성 성분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금 들어있는 용암으로 새로운 폭발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로 폭발한다면 1억 1천만 명의 목숨이 위험해질 테니까요. 매일 이불 밑에 화산을 깔고 자는 일본인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일 테고요. 이래서 아베 총리나 일본 정부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건데. 인간이 어떻게 저 깊은 바닷속을 이해할까 싶지만 조금 알고 나니 좀 친근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의 심해 공포가 좀 사라졌길 바라며 저는 더욱 흥미로운 영상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